안녕하세요. 모텐샤로운의 이인재 원장입니다. 내 친구는 눈썹이 되게 오랫동안 잘 남는데 나는 왜 똑같은 사람한테 받았는데 눈썹이 빨리 지워졌을까? 여러분의 눈썹 문신이 유독 빠르게 변색되고 지워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들 쉬쉬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퍼라는 웹툰을 혹시 아시나요?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웹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살골이라는 게 나옵니다. 살골이 뭐냐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뼈의 특성 자체가 살골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주먹에 맞으면 엄청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뼈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뭐 통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의 피부는 어떨까요? 이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피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부의 특성이라는 게 뭐 화장품을 고르거나 할 때도 굉장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지만 반영구 시술, 눈썹 문신, 두피 문신과 같은 반영구 시술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특히 얼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온몸에서 손목보다 더 바깥쪽, 발목보다 더 바깥쪽, 그리고 목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정말 색소가 그대로 잘 남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래 피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색소가 정말 잘 남는, 원래 잘 안 남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쉽게 다 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눈썹 문신 자체는 애초에 색소를 아주 얕게 적게 넣는 시술입니다. 두피 문신이나 아니면 몸에 하는 타투만 해도 대부분 바늘을 사용을 하잖아요. 바늘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한 점에 여러 번 색소를 집어넣는 방식인데 생각해보세요. 눈썹 문신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런 바늘 장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블레이드와 같은 것으로 긁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긁는다는 것은 바늘이 여러 번 가는 게 아니고 바늘이 한 번씩만 그 자리에 색소를 넣어놓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들어가는 색소의 양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색소는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호시탐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특성인데요. 그 양 자체가 아주 적다면 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옛날에 합법화가 안 됐을 때에는 눈썹 문신에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보면 색소가 진피까지 들어가냐 아니냐 이 굉장히 쟁점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진피까지 들어가면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그보다 얕게 들어가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각질과 같이 떨어지면서 표피까지 들어간 색소들은 전부 대부분 4에서 6주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피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잘 남게 하기 위해서 깊이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오랫동안 남는 그 깊이보다는 더 얕게 시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금방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애초에 이게 영구적으로 남으면 사실 눈썹 문신 자체가 수익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상품은 이게 주기적으로 다시 해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단골이 생기고 그분이 지워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와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물론 이것은 시술을 하는 시술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대한 오래 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몇 달에 한 번씩은 혹은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받아야 단골을 상대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살짝 지워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술자가 모르는 사이에 색소들 중에 어떤 색소는 빨리 제거되도록 제작된 색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술 방식과 그 사용되는 소모품의 제작 방식 자체가 애초에 빨리 제거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결국 눈썹 문신은 빨리 지워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가 좀 특별해서 아주 오래 잘 남는 분들이라면 계속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구적이고 진짜 눈썹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눈썹 이식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눈썹 이식이 옛날에는 절개 방식으로 두피에서 특정 부분을 의사가 선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절개한 안에 있는 모든 머리카락을 써야지만 이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눈썹 이식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절개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수술하기 전에 눈썹의 굵기를 현미경으로 측정을 하면 AI가 그 굵기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굵기를 보고 거기에 맞는 머리카락들이 뒤에 어디에 있는지 후두부에서 정 없으면 이 귀 주변과 후두부에서도 아주 밑에 목 주변에서 뽑게 되고요. 만약에 얇은 모발들이 사이사이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미리 찍어놓고 표시를 해둔 다음에 거기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눈썹이 원래 눈썹 자체는 머리카락보다 대부분 얇은데 그 사이사이에 굵은 머리카락을 이식해서 결과가 부자연스러워지거나 혹은 눈썹의 결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의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식을 해서 눈썹은 대부분 결이 누워 있고요. 이쪽에는 약간 서 있다가 점점 누워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로로 다 심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방향은 그냥 불규칙하게 심는다거나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눈썹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꺼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눈썹 이식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썹 이식을 사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식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 반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받고 계십니다. 다들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눈썹 이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눈썹 문신이 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남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왜 사람마다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피 문신도 사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고 색소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영상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눈썹 이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모텐셜 의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담 모텐셜 의원의 이인주 원장이었습니다.